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까지 나와야 이게 보이는구나. 다들 퇴근하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오아스프 6월 달에 올해 처음 여는 오프라인 세미나 중에 첫 번째 세미나고요. 저희가 6월 달부터 좀 오아스프 서울을 다시 살려보고자 뒤에 계시는 성진님이랑 저랑 이제 다른 리더분들이랑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다들 미덕 보고 오셨다시피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넘어온 야시 CISO님이 보안 커리어 발전시키기 그리고 어떻게 CISO 여정을 걸으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AWS 코리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현상님께서 이제 19년 동안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아스프 서울 챕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어떻게 저희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5분, 10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 오아스프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없다라는 미션으로 글로벌리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제 보셨을 뭐 오아스프 탑10, 웹 10대 위협이나 뭐 모바일 10대 위협 등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비전 속에서 오아스프는 글로벌리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은 이제 다른 이제 단체들이나 다른 커뮤니티하고 좀 다르게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컨텐츠 아마 주시샵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워게임들 아니면 탑10 문서들을 보시면서 교육적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아니면 프록시 도구인 뭐 오아스프 제프 같은 도구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오아스프에 생성된 여러 가지 도구나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끄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 챕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6월 달부터 좀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제 오아스프 글로벌에서는 뭐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교육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이제 누구나 참여하는 오픈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고 저희 서울 챕터는 이런 오아스프 글로벌하고 유사하게 저희는 월일에 오늘 지금처럼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뒤에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번역 프로젝트도 있고 오픈소스 도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챕터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가장 큰 오아스프 행사 중에 하나 글로벌 앱색 같은 행사였는데요. 그런 글로벌 챕터의 정보를 공유드리고 뭐 주시시작 같이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또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울 챕터의 목표 중 하나는 좀 큰 컨퍼런스를 한번 열고자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좀 옛날에는 제주도에서 다양한 글로벌 연사들을 모시고 다양하게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도 한 번씩 열고 컨퍼런스도 크게 열었는데 오늘처럼 하는 미니 세미나 말고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500명, 1000명이 올 수 있는 큰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것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의 핵심 룰 중에 하나는 모든 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레코딩이 다 되고 있고요. 이제 편집이나 아니면 후 보정을 거쳐서 모든 분들한테 공유가 됩니다. 또한 자료 역시도 탑10 문서를 모두 다 편안하게 읽고 공부를 저희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아스프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협업했던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행사는 사실 오아스프 회원이냐 멤버십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뭔가 자료의 공유나 레벨이 나뉘진 보통 않고요. 엄청 예민하지 않은 자료는 모두가 무료로 제공되고 공부를 하고 협업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현황인데요. 이제 활동하고 있는 멤버는 16만 명이 넘습니다. 좀 많은 인원이죠. 국내 보안 종사자분들이 통계적으로 6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리하게 오아스프에 커밋먼트를 해주신 분들이 16만 명 이상이 있고 그룹은 200개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따지면 69개 국가, 70개 국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딘가 여행을 가시거나 할 때, 오아스프에 이런 이벤트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숫자로 보면 이제 이번 달에 잠깐 있었던 오아스프 앱색 행사처럼 대규모 컨퍼런스가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전 세계에 오아스프 챕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한 달 정도 지낼 예정인데 거기서도 뭐 베이에어리어 모임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모임이나 아니면 데프콘 같은 행사가 8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데프콘 빌리지 같은 것도 각 챕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앱색 말고도 각 지역별로 조그맣게 활동하는 20개 정도의 리저널 앱색 컨퍼런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9천 명 이상의 오아스프 멤버십, 이제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멤버분들이 계시고, 이제 재단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4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리더 수는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아스프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아마 요새 한국에서 가장 핫한 건 S밤인 것 같아요. S밤을 이제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클론 DX 같이 빌 매트리얼을 뽑아보는 소프트웨어나 디펜던시를 체크할 수 있는 디펜던시 트랙 같은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리고 오아스프 제프 같은 프록시도 있고 아니면 잠깐 제가 툭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베리피케이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앱 개발을 할 때 어떤 걸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문서들도 같이 배포가 되고 프로젝트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2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이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소스 코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어택 서페이스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리더로는 한국의 하울님이라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한국어로 아무래도 활동하고 계신 리더분이 계시니까 편하게 소통하고 이것도 이런 노이어 프로젝트에 추가되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이나 이런 문서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보이시는 깃헙이라든지 아니면 하울님한테 연락하셔서 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ASVS 한글화 프로젝트가 이제 어제 시작됐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시작됐는데 지금 우연님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프로젝트를 빌딩하고 있으니까 해당 이슈에 가셔서 번역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기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챕터에서는 이런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좀 활발하게 운영되면 좋겠다 싶어서 번역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챕터 커뮤니티가 이제 한국에서 발행됐다, 서울에서 발행됐다 하면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오아스프 채널 아니면 글로벌 커뮤니티한테 한국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많이 기여해달라 하는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간 미덕 같은 걸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그때 우리 프로젝트 발표하고 싶다 하시면 우선권을 어느 정도 드리는 베네핏을 드리고 있고요. 서울 챕터에서 하는 게 뭐 오아스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누구든지 편하게 프로젝트에 기여하실 수 있고 번역을 하실 거면 사실 저희의 승인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뭔가 분쟁 사항이 생긴다든지 뭔가 조율이 필요할 때 저희 서울 챕터 리더분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아스프에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글로벌 회사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뭐 어도비나 아틀라시안, 뭐 바이너, 블룸버그, 뭐 인보스엑랩, 포티파이 이런 회사들이 플래티넘 스폰서로서 오아스프 재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소속된 회사이기도 한 크림이 돼서 이번 달부터 이제 오아스프 서울 챕터를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행사는 오늘 발표도 해주시는 샌드버드에서 지금 드시고 계신 햄버거나 음료수를 제공해 주셨고 지금 이 장소는 아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고 있는 디캠프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보이는 한국어,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쿠크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아스프가 오픈 커뮤니티고 비영리 재단, 미국으로 따지면 501C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의 룰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후원사들을 모집하고 있고 이제 후원을 이제 저희 서울 챕터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오아스프 글로벌에서 페이팔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팔로 서울 챕터를 정기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샌드버드에서 준비해 주신 것처럼 뭐 음료나 케이터링이나 다양한 걸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오아스프 글로벌 스폰서는 이제 연간 2,000불 정도로 하면 글로벌 후원사 목록에 등재되고 오아스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멤버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서울 챕터의 오아스프 멤버십 리스트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간 회원이 200불인데요. 다른 지역은 400불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오아스프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적고 사실 이제 밥 한 끼 좀 저렴한 거 먹으면 요새 물가로 생각하면 엄청 싼 회원가가 1년에 20불 정도니까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엄청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 혜택으로는 이제 잠깐 앞에 말씀드린 큰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면 당연히 특정한 비용이나 뭐 티켓을 끊고 들어와야 될 텐데 멤버분들한테는 특정한 할인가를 제공해 주시거나 그리고 오아스프가 이렇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비영리 재단이고 모든 게 공개되다 보니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오아스프의 미션에 공감하고 비전에 공감하는데
이런 방향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신 다음에 서울챕터 미더비나 오아스프 미더에 가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영향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인 팁인데요. 오아스프가 비영리 재단이고 ORG 이메일을 쓰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비영리 재단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캔바 같은 걸 요새 좀 쓰고 있는데 캔바의 프리미엄이 비영리 재단 메일로 가입하면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회원 멤버십 가격보다 좀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그런 비용을 해칭할 수 있다라는 걸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성진님이랑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 마블은 한 번씩 다들 보셨죠? 그래서 배트맨한테는 이제 고든 국장이나 알프레도 같은 조력자가 있고 아이언맨한테는 다양한 히어로들, 뭐 캡틴 아메리카나 다양한 히어로들이 뭉쳐서 뭔가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이버 보안을 하다 보면 사실 공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모르고 각 개인이나 기업이 하나씩 대응하려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아스프 보안 커뮤니티는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뭉치고 정보를 교류하고 투명하게 하면서 이제 오픈 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며 가장 강력하게 보안 사이버를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야시님의 발표가 끝나면 이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중간중간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질문도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 계신데요. 한 6, 7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이면 사고가 좀 가끔 벌어집니다. 물론 다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오아스프는 개인에게 최고 수준의 윤리 원칙을 좀 적용하라라는 강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국내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이제 성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이야기, 폭언 같은 걸 하지 말라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또 하나 조심할 만한 포인트는 이제 저작권 같은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 자료를 모두 공개돼야 되니까, 이제 출처 같은 표기를 잘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각 프로젝트 활동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리더님들이나 아니면 서울 챕터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면 뭐 저나 뒤에 계신 성진님한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적절하게 이야기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이제 여기 링크에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월간 세미나를 계속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발표자를 모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멀리서 와주신 야시님이랑 바쁘신데도 이제 발표를 해주신 현상님 두 분이 모집이 돼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7월 달에는 주니어 분들이랑 학생분들을 위한 발표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 주니어 분들이랑 이제 학생분들은 발표할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이 배워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3년차 미만이다, 학생이다 하시면 많은 지원을 또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미나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니까 또 그 시간도 캘린더에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야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o I need this both? Okay, can start. Do I need both of them? No. Sorry? Do I need both of them? No. Oh, no, you can start. I have this one. Oh, Yeah, Yeah. you can, yeah. uh, oh, this is good. Yeah. Okay. Alright. Hello, everyone. My name is Yash, as Ben mentioned. I'm the CISO at SynBird. Today, I'll be talking about general security career, what my journey has been. I'll focus less on my journey. I'll focus more on things I wish I knew in my journey, like maybe 5 years ago. There are things which I found, in my opinion, quite late. So my hope is with this, you would be equipped with that information early on, and that'll at some point help you. I want this to be interactive, so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and we can chat. To give you an incentive to ask questions, we have t-shirts. Songjin has, I think, 5 or 6 t-shirts at the back. The first 5 people to ask questions will get a SynBird t-shirt. Okay. All right, yeah, so I'll talk about different paths to grow in security, my journey, and then other useful information that I wish I knew before. Some things about me, if you're going to spend the next 20, 30 minutes listening to me, might as well know who I am, right? I don't want to be some random guy that you've been listening to for 20 minutes, and after that, you're like, in Korean, who was this person? So yeah, I'm the current CISO at SynBird, based in California. I have 2 boys, 5 and 2. I've been doing security for about 13 years, been in the US longer than that. We love traveling. I love photography, home tech. I have more network equipment at home than my wife would like, and she asks me to throw it away probably every single month, and I say no. Let's see how long I can keep it.
All right, so show of hands.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becoming a manager at some point in your career is the only way to grow up? Anyone else? Come on, don't be shy. All right, a couple of you. That's what I thought too at some point, to be clear. So not trying to shame anyone. This is a very general misconception. So I'm going to spend a bunch of time on this slide. And I want to basically make sure everybody understands that you don't really have to get into management to grow. There are other ways to do it. And again, management is one way. It's very different from being technical. Not everybody enjoys it. My first sort of thing that I would say is like, do what you enjoy. Don't pick something just to grow and be miserable in it, because you'll also be bad and that'll affect your whole team. So on the left, you'll see the IC tracks. You have engineer two. So the first, I broke this up on a very generic scale. This might map to something very similar to what you have at your companies. Maybe it's a bit different, but the first level of engineer is somebody who I would have to tell him or her what to do, tell them how to do it, and also help them do it. As you progress, engineer two, you tell them what to do, how to do, they can go figure it out. And then L3, you tell them what to do, they know how to do it, and then they go do it. Staff engineer, they kind of work with you to decide what to do. And then they go figure out how to do it. And then you're just supporting them with like escalation, different organizational supports, like on a very high level. Parallel to L4 or staff engineer, you have TLM, that's tech lead manager, somebody who's still technical, but also manages one or two people. The rough split I've seen is maybe 50, 60% IC work, and then 30, 40% management work. In that TLM track, you can only go so far. You could become like a senior TLM if that exists. But at that point, you have to make a decision if you want to go back to being an IC or go into management. That's a good way to figure out if you enjoy it or not without giving up like hands-on technical work. Parallel to TLM, you have M1, and we'll come to that in a bit. So after L4, there's principal engineer. At that level, that engineer is telling me what needs to be done. They're going and doing it, and then just coming back and saying, hey, I did this. This was the result. This was the impact. Senior principal, similar to principal, but on a larger scale. Architect is basically somebody who does projects that impact the company over multiple years. These projects take multiple quarters, maybe big budgets are involved, multiple teams. They're somebody who is very visible across the company. They do not have direct management authority, but they have a lot of influence in the company. So parallelly moving to the manager track. So we talked about manager. Essentially, they have ICs reporting to them. As they become senior manager, M2, you are a manager of managers. So you have maybe 2, 3 managers reporting to you. They have ICs. The other thing I've seen is a senior manager might have a principal or staff engineer reporting directly to them. That's also common. And then director has multiple departments reporting to them. So multiple senior managers or senior managers and manager combination and so on. After director, you have senior director. And then after that, it's like VP, CISO. On the architect side, it gets interesting. If you go back to the IC track a little bit, after architect, I haven't seen senior architect's role. You have a chief architect in some companies. Very big companies do it. Smaller, mid-sized companies, it's rare. Some of the titles, though, that I've seen for very senior L7, L8 individual contributors are more on the lines of BISO or Business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It's similar to CISO, but they are an IC without a team, and they are usually responsible for escalating security issues in a single business unit. So for example, at Twilio, where I was, we had the CISO department, and then we had individual BISOs or Business Information Security Officers in each line of business. And then they would work cross-functionally with the engineering leaders in those departments to get security initiatives covered. Any questions so far? Anybody wants a t-shirt?
Not yet? Yes. How are the pay scales different? Thank you. Good question. And you get a t-shirt. Pay scales are actually fairly similar between L5 and M2 if they're similar. Sometimes the management track can make a little bit more, but it's not as much more to like make you decide to like jump tracks. It could be maybe less than 10% more. Usually I've seen like architects make similar amounts to what like a director or senior director makes. And it's very clearly stated in like the company's career transition ladder or like whatever they call it. The pay scales also reflect that. Even if you look at like architect roles in LinkedIn, some of them have pay scales open and it's fairly similar. Anyone else? I don't know what he said, but I'm going to move on. Yes. Sorry.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So a lot of companies have minimum years, but what I usually look at isn't minimum years, it's what experience you have. I think that's the trend that's catching up, at least in the Bay Area in California. The number of years, yes, you might put it in the job description, but I've hired people with less number of years of experience with more work that they've done, like more diverse experience they have into higher roles. So I wouldn't get hung up on the number of years at all. Like the difference being somebody could be in a job, do 9 to 5 for 10 years, and the other person could have 5 years experience, but like really like security, do things on the side, like present at conferences, have open source contributions. I would hire that person. HR wouldn't, which is a problem. It's maybe in Korea it is. Yes, so the question was maybe I would, but the HR wouldn't let me. In US, that's not the case so much. Maybe in Korea it is. I'm not going to make a generalized statement about it, but at least in the US, the trend has been changing over the last 4 or 5 years, where you look at more the depth of experience, the tooling, the type of work that you have done, versus the exact number of years on paper that you have worked at. All right, so this is my journey. So I started back in, when did I start? 2012. 2012? Yes. I graduated in 2013, so I got a 1.5 year master's degree in cybersecurity at Johns Hopkins University, graduated, then joined a company called ISEC Partners. That's the one on the far left. It was a consulting firm that's based in both US and Europe. I was based in California. I did consulting there, essentially going into mostly Fortune 500, Fortune 100 companies for a week up to 3 weeks, hacking into their systems, giving them a report, sometimes working with them to get things fixed, and then moving on to the next one. Did that for about a year. If you know how California is, the traffic increased 50%. I was driving like 1.5 hours each way, so I decided to move something that was located in one place and I didn't have to drive all over. So then I went to a company called Box. Box is an online collaboration platform. You could store files, share things. It's an interesting B2B company. One fun fact is the White House of the US also uses Box for their secure storage. I was there for about 3 years. The company, when I was there, was about 1,500 people, just to put things in perspective. I was hired as an application security engineer, but given it was a small company, small team, I ended up doing AppSec, GRC, some red teaming, some cloud security, all sorts of stuff. There, I got promoted to a senior security engineer. After that, I moved to Twilio. Was there at Twilio for 4 years. You'll see a lot of titles there. At Twilio, when I joined, the company was about 1,600 people. In 4 years, by the time I left, the company was 8,500 people. So that was the 4 years of very, very rapid hyper growth almost. The security team grew from 13, 14 people to 150, 160 people. I started as a staff engineer. And then as we grew, I started running product security.
became a senior manager. From there, we had like a bunch of M&A and people left, and I was asked to step into the director of product and infrastructure security role. So I guess tangentially to your question, if I had applied and they were looking at number of years of experience, I would never have gotten that role. So that's something that happens, like internal growth. If the company's thinks about its employees' future and then they let the employees grow with the company, like you see growth like this. Like that's something I've been very fortunate to have had. That's 4 different roles in 4 different years. So I was pretty lucky to be at a company and have a manager that actually enabled me to grow that way. So after 4 years, I moved to Zenbird as their first CISO. Been there about 3.5 years. The company's about 300 people, based both in Seoul and the US. The HQ's in US, but we have a fairly large presence here. Yeah. Any questions? Anybody else want a t-shirt? No? All right, so that's my journey. Moving on to things that generally you can do to grow. I was writing this up and I wanted to split it to 2 things. One, what you could do in your company and what you could do outside the company. One thing that I've noticed when people talk about what can you do to grow in your career, most of the things that they talk about are like external after your job, and that's a lot of extra time to put in. So my goal in this slide was also to give you some tips about what you can do within the company, sort of blend into your sort of 9 to 6, 9 to 7 jobs, and then sort of do things parallelly where you're working for your sort of actual job, but also making progress in your career. So writing blogs about your work, that is one of the most underrated thing you can do. And I'm surprised people don't use this often. There are 2 things that happen here. One, you get company resources to write about your work and publish it. The company has shadow writers, they have a marketing department, they'll polish your blog, they'll help you write, and they'll publish it too. And that'll put your name out there. You can write about security, you can write about the projects you're working on. It promotes your brand, promotes the security culture, also sort of helps others in the industry to read about what you're doing and your work. Attending conferences and talking at conferences is also one thing. Attending conferences is like 2 things, right? You can attend talks, but the bigger advantage is when you meet new people in conferences. You meet them, somebody sitting next to you, or maybe in the hallway between talks. Those relations go a long way. And some companies can sponsor you to go and talk as well, and that helps. Working on cross-company high visibility projects. This will really help you to grow. A lot of times people sit in a corner, do important work. I'm not saying it's not important, and then they expect a reward for that. What really happens is when a manager has to put somebody up for promotion or a merit increase, they have to defend that decision to other leaders in the company. And if you're not visible to the rest of the company and your manager puts you up for a promotion, all the other directors or like VPs will be like, who the hell is this person? I've never seen them. And that's the end of that conversation. But if you're working on visibility of your projects, right? You talk about them, you talk to other teams, you give tech talks in the company, you're more visible, you make announcements in different communication channels, like that visibility helps. The impact of your work is the same, but how it's perceived within the company changes, and that'll help you tremendously. Outside of your company, find a mentor who did what you want to do. If you want to get into management, find somebody who's done that. Talk to them, the good, the bad, the ugly, right? Like sit down, spend an hour with them. The amount of information you get in an hour talking to somebody who's done what you want to do is equivalent to like a year you spend in the role. So you can learn a lot from that. Contributing to open source projects. If you're passionate about a certain technology, find an open source project, make minor edits. You don't have to contribute anything super big. Very small edits also go a long way to start building your sort of open source portfolio. Bug bounty. That's something I did early on in my career. It's fun. It gets your name out there. A lot of companies will have like a public acknowledgement page that puts your name.
And believe it or not, one of my friends was running product security at Atlassian. They have a big bug bounty program, and they had one person submit really good bugs to them. They gave this person a job a year after that. Like no interviews. If he would have applied, I don't know if it would have gone through, but because of the bug bounty submissions that came through and like the value that brought to the company, they just bought him full time. So that has hidden value to it as well. And network. Fun fact, so my current job that I'm in, the CISO role at Zenbird, I was referred to it by my previous boss at Twilio, who basically told me like, hey, there's this role, are you interested? And then that's what got me into the interview loop. Thank you, Ben. That's very good. All right, some things that I really wish I knew earlier. Performance is measured in impact. What that means is when you finish a project, everybody in their sort of annual performance review, they write about, I spent so much time, I spent so much resources doing this. That's all good. Like, I'm not taking anything away from it. But from the company's perspective, what the company would look for is what was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he company? You did something, what's the impact? So I would encourage all of you to start thinking about your work in terms of how does that impact your company? If you're a security engineer, how are you reducing risk to the company, or how are you increasing capabilities? So think in terms of impact. And when you start talking in terms of impact, that goes a long way. And growth is not equals promotion. You can grow and not get promoted. You can get promoted but not grow. They're two very different things. And I think I have a slide just to talk about that. And then how visible you are matters. Like you talk to, like the truth of the thing, the reality of the world is human relations impact promotions, merit increases, the jobs you get, all of those. You're good at your work, but to complement that, you need to be visible in the company, visible in the community, visible to your peers, to your managers, their managers, and so on. And that'll really help boost where you can get to. And then there's a very big difference of working at small companies versus big companies. And I have another slide with it. I've been at companies from 8,000 people to now 300 people, and it's very different, both in scope and there are subtle things that are different, which I was very surprised to find, which I'm hoping would help you eventually decide which way you want to go. All right, so let's talk about growth and promotion. Your aim should be excellence, not to climb the ladder. Aim to be good at what you do. Aim to get good at what you like. Almost aim to be the best at one of the things that you do. Do not aim for promotion. You can get promotion in this job, but then if you're not good at what you do, you're not going to get your next job. So one thing I tell people on my team is they're welcome to interview with other companies, but the only condition I give them is if you interview, you better get the job. You take it, you leave it, that's different. But when you go to an interview, I want you to come out with an offer, and then that's up to you. So aim to be that good. Aim to be in a position where you are the decision maker of your next move, not some other company. And again, promotion does not always accompany growth. So make sure the things that you're working on could be your work projects, could be side projects or in technologies that are coming up. Make sure you have a niche knowledge that is very valuable. I have an example. So back at Twilio, one of my colleagues, he did telecommunication security. He would hack the SIP protocol, antennas and stuff like that. Half of the things he would talk, I couldn't understand. And there are very few people that can do that. He can get a job anywhere. So try to be that way, right? Like be so good at something that people will give you a job. Again, growth is always not linear. You might sort of expect to get promoted every 2 years. I've seen people who are like, oh, I'll join a company, I'll stay there for 5, 6 years. 6 years equals maybe 2 promotions, 1 every 3 years, and then I'll move. Doesn't always happen. Sometimes you get promoted in 1, sometimes in 5, and that's okay.
All right, big companies versus small companies. Big companies, it has more structure. If you take the security team, it might have a GRC department, it'll have a pen test department, it'll have a detection and response team, so on, right? Very structured. Everybody has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 small company, there's less structure. You might have a team of 3, 4, 5 people who do anything and everything. You could go from doing pen testing to some compliance work to even physical security works. It's very varied, very different, with less structure. Now, some people like structure, some people don't like structure. So depending on who you are, what you like, take your pick. Bigger companies have more budget, bigger teams. Obviously, smaller companies have small budget, smaller teams. Having a smaller team, having a smaller budget doesn't mean you get to do less. It means you get to be creative, be resourceful, and achieve more with less. And there's an art to it. In bigger companies, you have narrow but deep scope. And for example, take application security, right? You'd have a team of just application security engineers who can go very, very, very deep into the code, build automation rules, build rules and automation, and sort of build guardrails and build sort of internal SDKs and libraries, and have engineers use those. That's very deep in one specific thing. Smaller companies, you'd have much wider scope, but you might not have the opportunity to go deep. Now, both of them have advantages, right? And I would say do one of each, like see if you can get into a big company once, then try a smaller company. You'll see the difference. It'll be shocking at first, but you'll end up learning a lot from both. Big companies usually are slower. Slower doesn't mean boring. It just means it's more 9 to 5, and smaller companies are very, very fast-paced. The last one is something that was surprising to me, more leverage in the industry. What I mean by that is if you're at a big company and let's say in both the cases, right, you are talking to a vendor for code scanning. If you're a big company, you have more leverage with them. You have more pricing leverage. The numbers you're talking are higher, which means you can get a better per seat discount. If they're asking for logo usage for marketing, a bigger company logo has much more value than a smaller company logo. And more often than not, all the features that a big company asks for from this vendor will get implemented in the first 6 months. Smaller company, probably not. Right? That's just the reality of it, because the big company is probably paying millions of dollars, the smaller company, not so much. Those are like subtle things that happen here and there. But again, a bigger company, you learn a lot as well. Even in the smaller companies, you will end up learning a lot more, probably in a slightly shorter period of time. All right, that's pretty much it. I want this to be more interactive. We have plenty of time left, plenty of t-shirts left. What questions can I answer? Yes. How can someone find a company that might fit to them, especially when they looking for the first time? Sorry, could you repeat that? How can someone find a company that's right fit for them, especially when they're looking for the first time? So how can somebody find their first job, essentially? So I'll split that into 2 things. One, if you have a college degree that is computer science or security related, you might have companies coming in to give you a job. Security consulting companies, like any consulting company would be a great first job. Like they do look for hiring from consulting companies. Could be pen test roles, could be audit roles, could be anything. Now let's pick the other side, which you don't have a CS degree, but you're into security, you've learned security on your own. What do? Build up your profile. And then from there, try and get something close to security. Could be IT, could be help desk. Get into something that is security related. That's much more easier to do. Once you do that, start talking to the security team and then do security projects. And then eventually, if you're interested in security in a different group, the security team will take you. So I'll give you an example. So I think this was back at Box.
there was an IT person who was interested in security. And this person would help us like with MDMs, with endpoint security tools, with AD configs and all of those things. That person got so much knowledge by talking to the security team that I think they were doing this for 6 or 8 months. And then our enterprise security manager offered them a job and then got them into the security team. And the reason we do that is when you're doing a non-security function in a company, the people you interact with are different. The people that trust you are different. You know the systems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that adds a lot of value for the security team. So they're always looking to bring on people as an internal transfer. So that's a really good way to get into security. Does that make sense? Cool. Thank you. 혹시 한국어로 질문하시고 싶나요? 하셨습니다. 아까 멘토를 구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컨퍼런스나 행사에 참여하면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는 자주 접할 수 있지만, 멘토를 구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멘토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That's how I would translate that. I'm not sure I could remember all of them. How to find a good mentor? You can find like similar, someone that you have a similar interest, but the question essentially is like how to Find a mentor. right? 질문 한 번만 더. 세미나 같은데 행사에 참여를 하면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제 멘토를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멘토를 찾을 수 있는가? So you can find similar people in conferences, but finding a mentor is different. How do you do that? So from a mentor's perspective, I would suggest finding somebody who's not similar, because similar people think alike, and you want somebody who can point things that you have missed. The not so comfortable, but the most obvious thing to do is ask someone. Could be somebody who's senior to you in your company, could be somebody you met at a different company. Just ask, hey, I'm looking for some mentorship. Can you meet with me once a month, once every 2 months for 30 minutes? I would like to pick your brain. Nobody would say no. It's really hard to ask, but once you sort of put yourself in that position and ask somebody, they will not say no. The most negative aspect that they can say is, I don't have time for a monthly conversation. Can we do once every 2 months or 3 months? That's the most. Like, no one will say, no, I will not help you. Like, that's not a thing. Security is a small industry. You will find mentors. You just have to look, you just have to ask, and people will be willing to help you. Thank you for sharing your valuable experience. Of course. Recently, I started my career as a backend developer. Still, I have a question. Like, as you told me that there's two kind of company size: big company and small size company. I guess many people think that it's really hard to go to big size company like Google or Kakao, Naver. And is it easy to go to small size company? Like company, of course, it's not easy, and both company has pros and cons. But where would you prefer to go to the company size? Like, what size you prefer? Like, as a junior developer, I just started. You just started. So you just started your career as a backend developer. Or should I go to big company? If you just started, honestly, doesn't matter. You have so much to learn, right? You're just starting out. Irrespective of where you go, you will learn a lot. Let's say like 5 years, up to 5 years. Okay, up to 5 years.
It's a personal choice, honestly. And there's also like other aspects of life that you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So I'll give you an example that's very non-technical, right? So small companies, say non-public companies, will give you stock options. That's a risk you're taking, right? They can be 10x, they can be zero. They're paper money, which could be worth a lot, could be worth nothing. Bigger companies will pay you a little less than what that paper money is, but that's real money. So what's your financial situation? That's a question you have to ask yourself, right? Do I want actual cash from a bigger company, or can I take that risk? What, sorry, You can use like what situation am I in? So that's something to ask. The other thing is like other obligations, right? Family, kids, parents, you have other obligations in life too. So big company might give you the flexibility to take care of your kids, spend more time with your family, so on. Or if you're in a place where you're like, that doesn't matter as much, I want to spend more time working, then maybe smaller companies better. So I wouldn't just put career development as front, right, and center to make that decision. I would consider like all the other aspects of life and then make that decision. Again, if you're looking for like a straight answer of like go for a big company or a small company, I don't have that answer for you. It is, again, a very personal choice. understand that it's really hard to go. If you start from a small company, it's really hard to go to big company. But the otherwise, it's easy to come to small company from big company. Not quite. And I can talk a bit about that. If you go from a big company to a small company, the interview process will look at can you adjust at a smaller company, because how much hands-on you have to be at a smaller company is much more than a bigger company, right? A senior role at a bigger company, you could be doing more architecture reviews kind of work, doing less hands-on, more coordinating kind of work, and be very focused. At a smaller company, you'd have to be way more hands-on, be into a bunch of more things. So for example, somebody at a bigger company doing corporate security or enterprise security, I've seen profiles of really good people, and all they do is endpoint security. They do just endpoint security. They will not get into a small company, because in a smaller company, an enterprise security engineer has to do endpoint security, G Suite, Wi-Fi security, bunch of other stuff. So unless you can actually do those, you have knowledge in those, that's when you can get in. That person's knowledge in endpoint security might be a lot, but that doesn't necessarily translate to making it easy to get into a smaller company. But if you've been at a smaller company which is well known, right? Company that's decently known, right? Doesn't have to be like a big unicorn or like it doesn't have to be the Cursors of the world or like the new big names of the world. It could be any decently known company that's known for security, that has spent resources improving the security of the company. When you go to a big company, the interviews would get easier because they would focus on certain things. Your experience would be much broader than that, and it shouldn't be hard to get in. Again, depending on like how much effort you put in at the company you're in, it should be fine either way. Well, the answer is there's no absolute way, just do it,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Thanks. Last question. For my curiosity, what's your next step and when? That's the million-dollar question. I don't know, honestly. So the CISO role, the average tenure is about 18 months. And even though I'm joking, this is a question most other CISOs that I know have asked me soon, like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ve been here about 4 years. That's a fairly long time. I like the company. I like my team. Even though the company is small, they invest a lot in security. We have capability maturities that many big companies don't. I'm not saying because it's my team, but it's the reality of it. I get to present to the board, and that's not something a 300-person company usually does. So I'm not in a hurry to leave. I feel we're doing cool stuff. I like the people. I get to come to Seoul every quarter and eat good food. So I'll be here for a while. Ok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sharing your presentation. Thank you.
쉬는 시간 10분 가진 뒤에 열심히 두 번째 세션 할 거고요. 혹시 질문 못 하신 분 계시면 Thank you. 하셔가지고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햄버거랑 음료수랑 좀 있거든요. 그거 좀 드시고 저희가 매달 세미나를 열어서 약간 명함 카드처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카드를 매달 다 모으신 분들한테는 서울 챕터에서 뭔가 기프트 같은 걸 드릴 테니까 모두 모아주시고 그 카드 안에 있는 QR코드 보시면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더 나은 세미나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문을 받고 있으니까 다들 3분 정도만 시간 내셔서 설문조사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저희 8시 10분에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AI agent for KPI for KPI and upload the editing and studying the friends and studying funding
여기다 차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영어로 말하는 게 번역되거든요. 이거 너무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좀 나오려나? 아 좀 흘러내리긴 하는데 옷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상당해가지고. 자꾸 해도 돼요? 네, 자꾸 해서 어차피 이제 사실은 원래 외국인분 아 이게 여기 클립으로 하셔도 되고 이게 제가 다르면 네. 클릭으로 꼽아보세요. 이렇게 했죠. 아, 그래서 자석으로 하는 것도 돼요. 이거 지금 자석이어가지고 아. 꽃 안에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아 이렇게요? 네. 오 됐다. 이게 나아진 것 같아요. 아, 된 거죠? 네. 발표를 랩터 앞에서 하실 거예요? 앞에서 아닐까요? 좀 이쪽에서 와서 할게요. 네. 카메라가. 이거 쓰면 돼요? 아, 나도 인사 못했는데. 날씨랑요? 네. 날씨 이제 갈 거여가지고. 집에요? 네. 어. 날씨 아마 피곤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thanks. Yeah. 여러분들 다들 자리에 슬슬 앉아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분 뒤에 선상님 발표가 시작될 거라서 다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씨. 아, 네, 네, 네. 마이크 이거 쓰셨네. 아, 불렀어야 돼. 아, 도 있고요. 아, 네. 아. 네, 10분이 돼서 넘겨받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저의 소개는 이제 중간에 뭐 넣진 않았고요.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오늘 시간을 좀 만들어 주셔서 이제 성진님하고 벤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 좀 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요거를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 되게 흔쾌히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며칠 안 남고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며칠 안 남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커리어인데 뭐 이런 고민 좀 했고요. 제가 뭐 여기다가 이제 약간 슬로건은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제가 이제 그 서브젝트에 19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건 아닙니다. 여기 아마 제가 알고 계신 분 중에 20대 초반이 계실 거예요. 제가 19년 썼잖아요.
누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2?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일찍 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연차로 보면 19년 차 돼 있더라고요. 예. 조금 이제 그런 저의 인사이트를 이제 편하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크게 이제 뭐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어? 아, 어? 아, 네, 네. 어? 네. 제게 아니라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여기에 크게 워딩이라고 딱 뽑으면 이제 토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라고 하는 뭐 단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나누고 싶은 그 의제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눴던 다른 분들과 나눴던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여기에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 여기 처음 오셨죠? 뭐 저도 처음이니까. 혹시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뒤에 사람하고 좀 해보실래요? 인사 안 하셨죠? 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킹. 네, 네트워킹. 아까 말씀드렸죠? 뒤에 맨 아래 네트워킹.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몇 개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들으면서 저도 놀랐던 건, 비슷한 면이 있구나. 사실 제가 이제 뒤에 막 얘기를 드리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앞에 사람이랑. 네, 그렇게 짠 거 아니고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각각 다 이제 그 뭐 서로 다른 환경이 있으시잖아요. 뭐 학교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 왔을까? 네, 왜 왔을까? 그리고 저는 여기 왜 앞에 서서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네,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여러분이 아실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약간 사이코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 사이코는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크게 보면 제가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이게, 세 가지 파트가 다 저희 그 순 우리말로 제가 정했습니다. 똑따다. 네. 이거 바로 맞추신 분, 제가 아까 티셔츠도 드렸는데, 제가 AWS 티셔츠라도 집에 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다음에 만나면 꼭 네. 비슷하셨는데 땡. 네. 똑똑하겠다. 비슷했는데 더 땡. 네. 그 뿅따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힌트는 이제 저 앞에 있는 첫 글자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말로 똑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다. 제가 왜 처음에 이 파트를 정했냐면 여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어느 정도 레벨이 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많은 것들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랑 똑같을 겁니다. 제가 걸었던 길 똑같이 걸으실 수도 있고 제가 했던 고민들 똑같이 하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이제 똑다다를 골랐던 거고요. 과연 여긴 뭐가 이제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뭔가 막 저는 뭐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잠깐 설명드리면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윈스라고 하는 그 명함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이너해서 제가 넣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은 AWS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는 포티넷이라고 하는 그 외국계의 그 시스템 엔지니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윈스 테크넷인가? 이러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윈스라고 하는 회사에 다녔고요. 그 위에는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동양건설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저는 지금 4개의 회사를 지금 거쳐서 왔고요. 뭐 여기에 이제 아이콘으로 되어 있었는데 뭐 서트랑 그다음에 뭐 개발, BMT 그리고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컨퍼런스 그리고 AWS에서는 요 아이콘이 저희 팀 아이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클라우드 써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누르면 과금이잖아요, 그죠? 저희 팀도 주문하면 갑니다. 이제 돈을 내셔야 가는데 그래서 시간당 돈을 받는 팀입니다, 저희 팀은. 그리고 이제 가운데 저 이상한 별은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AWS에서 APJ의 그 시큐리티 챔피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이상한 거, 랩탑을 들고 있는 화면은 이제 뭔가 뭐 네트워킹도 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누구를 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토리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똑따다라고 했던 부분에 첫 번째 워딩이 있는데 아마 시작을 얘기를 할 겁니다. 시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처음에 어떤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가 저의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죠. 주니어 단계일 텐데 딱 요런 상태였어요.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제 그 정말 와이셔츠 입고 다녔고요. 저렇게 넥타이를 맺고 지금은 머리가 별로 없지만 이제 저렇게 머리 스타일을 했던 물론 안경은 그때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굉장히 반듯해 보이는 옷차림으로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거의 8시에 퇴근하는 이제 뭐 그런 굉장히 꼰대 같은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개발자로서 아마 2006년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6년도에 대부분 이제 그 학교가 보안이라고 하는 학과는 없었어요. 다 컴퓨터 공학,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C샵, 뭐 C++, 뭐 C쿼리랑 그다음에 뭐 CS 백엔드를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막 하다가 딱 요 워딩을 딱 골랐던 이유는 제가 개발을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고, 입사했던 팀이 그 회사의 그 전체 개발을 표준화를 잡는 개발팀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회 좋게 모든 그 개발자분들이 이 템플릿을 잡을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짜는 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발 되게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이때는 뭐 보안도 잘 몰랐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제네아이나 이런 것들은 몰랐을 때니까 정말 코딩만 잘하면 이제 내 인생은 폈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했던 게 이제 저는 ERP라는 거를 개발했습니다. 동양건설 산업에 있는 ERP를 개발을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불과 이제 7개월 만에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뭐냐면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재미없거나 이게 나한테는 안 맞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계속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 코딩을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이걸 내가 왜 계속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생각해뒀던 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약간 이제 보안 쪽에 그 업무를 했었고 그 보안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무턱대고 보안을 해보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회사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직한 게 제가 이제 윈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이직을 한 케이스고요. 그때는 이제 윈스에 있는 개발 연구소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저한테는 이제 뉴잡이 됐죠. 뉴잡이 됐고 두 번째 커리어가 11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재미가 없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계속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게 바로 이직이었어요. 그냥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금요일 날 퇴사, 월요일 날 출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커리어가 이제 그 보안 회사의 윈스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2007년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시큐리티 회사인데 개발만 했어요. 그리고 보안 회사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막 그 뭐죠?
오이에킹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코드만 보고 설계서 막 짜고 테스트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없었는데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3년 차, 5년 차, 뭐 제가 이제 10년을 근무를 하고 나왔거든요. 거기 10년 한 7개월 정도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의 이제 미들 레벨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밑에 썼지만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개발 연구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엑시트 할 때는 서트에서 이제 엑시트를 했습니다. 개발도 했고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CC 인증이라고 하는 그 커먼 크리테리어 그 CC 인증 업무도 했었고요. 개발 설계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테스트도 했고 직접 피켓도 다 만들어서 했고 결국은 이제 사고 대응까지 관심 있어서 하다가 또 비슷한 생각인데 더 뭔가를 여기 내가 이어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나온 케이스예요. 10년을 넘어섰을 때 팀을 한 3번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333 이렇게 옮겨 다녔죠. 그래서 퇴사를 한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팀을 이동해서 새롭게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미들 레벨을 갔고요. 근데 제가 미들 레벨에서 나올 때 그 한 10년 차를 제가 미들 레벨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제가 이 회사를 했을 때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어디는 아니지만 항상 이제 궁금했어요. 내가 모자란 게 뭘까? 내가 더 해야 되는 게 뭘까? 2002년도에 이제 이분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제가 아시는 그 멘티 분들 중에 2001년도, 2002년도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리면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시든. 네. 뭐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이제 그 미드레벨까지 갔을 때 뭐 1년 차부터 한 10년 차라고 했을 때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전공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전공자가 이제 지금 학교로 봤을 때 4년 기준으로 140점을 맡아서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수업 시간 한 2000시간 되거든요. 근데 2000시간에서 전공 공부가 최소 한 1000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50시간, 50%를 잡으면 제가 출퇴근이 이제 동탄에서 황겨울역까지 갔거든요. 그때 막 이제 뭐 시내버스 타고 해서 출퇴근이 왕복 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공자니까 전공 친구들이 1000시간을 했으니 제가 1000시간을 채우려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주 3일 정도 잡고 12시간 공부가 가능하니까 84주면 한 1.7년 걸린다. 그래서 공부를 저렇게 이제 앞침하고 이제 퇴근할 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혼자 지지고 볶고 했어요. 여러분들 책 있잖아요. 전공서 되게 굵잖아요. 저 그 이제 반으로 잘 잘라가지고 이제 아침반, 오후반 해가지고 이제 출근하면 놓고 다시 퇴근할 거 다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은 되게 리소스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걸 찾고 싶었어요. 모르는 걸 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물어보는 걸 또 만들고 싶었어요. 내가 모르는 걸 더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비전공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공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뭔가 데이터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윈스의 이제 미드레벨까지 가면서 이제 10년 차까지 가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갑질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갑질. 갑질을 이제 내가 을로서 받으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당황스러운데 이제 뭐 제 경험에 있어서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굉장히 순화해서 여기다 써놨는데 비슷한 걸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그 고객사에 딱 갔는데 나는 앞, 전, 후에 어떤 내용도 모르는데 갔는데 이제 뭔가 던지는 겁니다. 이제 탁 하고 뭐 서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저한테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도 비슷한데 그때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러 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뒤 전원 사정은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 그런데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왜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좀 겪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고객 미팅이나 아니면 내가 업무를 파악할 때 그런 것들 좀 배웠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유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런 것들 속에 이제 제가 했던 업무를 하나를 몇 가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 다 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객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고객이 이제 추석 다음 날까지 3억씩 이제 뭔가 이슈가 발생했던 거고 그 이슈 때문에 한 10 몇 억 정도가 이제 고객은 피해가 본 건데 사실 뭐 제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고객은 왜 저 가운데 있는 저 방화벽이 왜 못 막았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담당자로 사고 분석하는 저를 이제 굉장히 질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에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현타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백도가 뭐고요? 어떻게 공격했고요? 이건 실제 학고에서 대사려고 만든 건데 이제 되게 웃긴 건데 이 공격자가 이제 제가 덫을 놓으면 뭔가 파일을 바꿔쳐요, 자꾸. 그래서 바꿔치면 제가 다시 원본 파일로 바꿔치도록 하는 덫을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인데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뀌니까 이제 요거 옆에는 저 악성 코드인데 저렇게 안 바뀐다는 거를 그 공격자가 알고 나서 이제 저랑 같은 서버에 들어있다가 서버를 날려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LS 치다가 DIR 하다가 이거 서버가 꺼진 건데 사실 이렇게 꺼져버리면 분석도 안 되고 이제 라이브 데이터 다 날라가니까 제가 분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에 다 문제가 됐던 거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저 빨간 색깔로 이제 재부팅하면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가 리드가 돼서 공격자가 원하는 어떤 특정 서버의 그 아이디 정보, 패스워드 정보 다 날아가거든요. 재부팅 할 때마다 생각이 나오는 건데 사실 저런 것들을 이제 고객은 잘 모르고 있었고 일단 나는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제 뭐 네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던 업무를 가지고 고객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미드랩에서 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무슨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여러분도 비슷할 텐데 열정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뭐죠?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에너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5년 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비슷했거든요. 5년 넘어서 이제 7, 8년 차 가면서 이제 왜 저렇게 발생이 된 건 아니지만 변경이 정말 웃기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배웠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미드랩을 가면서 그 이직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연봉에 대한 내가 평가를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평가적인 연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었고 커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멘토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인가 나한테. 그래서 1, 2, 3, 4, 5, 6, 9을 막 적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1, 2, 3, 5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미드레벨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 미드레벨이 아니라 더 많은 더 시니어와 리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 고민 포인트가 저한테는 됐었고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all the time, 이제 doing now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이라는 거죠. 항상 지금.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지금. 네. 그리고 이제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하는 것. 뭐 테스트나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미드레벨에서 많이 시간이 그나마 많아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눈이 약간 이제 찢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눈초리가 사실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짬이 차고 경력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어. 아, 저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를 제가 직감을 했었는데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많았고 타팀과 이제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다툼 자체가 리소스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일단 저를 내려놓는 눌러버리는 거죠. 약간 좀 생각을 해보는 걸로. 존중을 한다는 개념으로 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딱 마음 먹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얻는 게 더 많아졌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10년 언더에서 배웠던 것들 가장 큰 중요한 그 저의 애티튜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10년 차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정말 핵노잼이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커리어 갈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거를 더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한 그 이유가 똑같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슷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안회사라고 했을 때 안넷, 윈스, CQI 뭐 이걸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 가면 다를까? 네, 전혀. 저는 그랬어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근데 그때쯤에 이제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500이라도 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500이면 차라리 안 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저거거든요. 이제 순우리말. 늘폼이라고 이제 정답 맞추신 분 스타벅스 상품권 10,000원. 네. 오, 오, 어떡하죠?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늘 꼭 똑같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네, 뭐 포함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회사를 이직을 할 타이밍에 이제 뉴웨이와 올드웨이를 결정한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전 생각에. 그 생각에 시니어로 가는 그 단계로 이제 전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 시니어로 다 넘어가는 단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워딩이냐면 보안에 대한 변천사를 그냥 제 아이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랩탑이죠. 랩탑에 대한 보안. 그리고 중간에는 인터넷 시기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웹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모바일이죠. 모바일.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그다음에 젠 AI, 생성 AI의 보안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기술 변화가 이제 저 밑에는 잘 몰랐고요. 변화가 된다는 걸 생각해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재미도 없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다. 고민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뭐죠? 이 퀀텀 점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멀리 뛰는 거, 네, 네, 쭉 뛰는 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건 그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외국계로 가는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 기업에 근무했을 때 엔지니어로서 이제 글로벌 벤더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돈도 더럽게 많이 받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제가 윈스 때 받던 연봉 그냥 편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다 받을 거 다 받고 6,500 정도 받았습니다. 네. 퇴사할 때는 조금 더 받았지만 뭐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국내 벤더 가면 업그레이드 6,800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정도는 안 간다. 그래서 이제 포트넷을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고 포트넷에 갔을 때 저는 이제 한국 기업에서 이제 포트넷을 간 거잖아요. 글로벌 기업을 갔을 그 당시인데 저는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
앞이 안 보입니다. 진짜. 앞이 안 보인다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 기업에서 갖고 있었던 문화와 프로세스,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게 일절 다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 셀프. 그리고 나만 한국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좀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수련하기 위해서 이거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신 분 있어요? 마치면 네 다음으로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글로벌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외국계 엔지니어는 다 저렇게 얘기해요. SE라고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것들은 이제 POC 하거나 구축하는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고객사 이슈가 발생하면 이제 방패를 들고 가는 거예요. 고객사한테 욕먹으러. 네. 고객은 이제 비싸게 장비를 샀는데 장애가 터진 거죠. 그러면 이제 불러 이렇게 합니다. 불러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트너 갔다가 세일즈 갔다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SE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E도 뒤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럼 가서 일단 욕을 먹는 거예요. 그냥 욕을 먹고 이슈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를 이런 식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네. 진짜 저는 딱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초사연처럼 굉장히 많은 수련과 선두를 먹어가면서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정말 많은 그 영감을 받은 건 글로벌 커리어가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 기업에서 업무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개발팀 찾아갑니다. 50명. 그러면 거기 중에서 팀장 4명만 나랑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고객이 막 이제 뭐 윽박 지르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못 해결하겠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팀원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자고 있다가 저쪽 나라에 있는 애가 지금 업무하고 있다가 나 그런 케이스 있어 하고 알려줘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받아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해결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객이 보여달래요. 지금 보여줄 수는 없고요. 메시지를 보내서 다음 달 와라. 우리 고객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출장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고객한테. 고객은 또, 먼 나라에서 또 왔어. 땡큐 하면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글로벌 커리어가 된다는 것도 제가 느꼈고, 반대 상황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티켓 테이킹을 해서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글로벌 회사만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의 스펙트럼을 이제 퀀텀 점프하듯이 매일매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국계가 좋은 게 있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배웠던 것들이 24시간인데 이제 타임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저의 리소스를 타임 레벨을 나눠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정말 어떤 거 처리했고 이런 것들을 타임 박싱을 해서 정확하게 좀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전부 다 저 혼자 관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한 2시, 11시에 나와서 2시에 집에 갈 때도 많았고 6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6시까지 일할 정도도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타임에 대한 체킹을 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지금 회사에 오게 될 수 있었던 이제 체인지 할 수 있는 저의 이제 약간 터닝 포인트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딱 뭐가 느껴지는 분 없어요? 매트릭스 누구죠? 감사합니다. 10,000원? 네.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기회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때 제가 정말 재미삼아 인터뷰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 저의 생각은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포티넷이. 너무 좋았어요. 뭐 글로벌 회사기도 했고 많은 좋은 동료들 분들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좋았고 저한테는 정말 선택의 기로였어요. 합격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지금 리크루트펀드 퇴사하셨지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합격하셨어요. 아, 네. 안 기쁘세요? 네. 아니요,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기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뻐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요거 합격 전화를 금요일 날 받고, 제가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던 그 케이스를 이렇게 좀 정리했었습니다. 저 아마존하고 포티넷을 두고, 연봉, 커리어, 넥스트, 뭐, 집과 거리 평가 쫙 있어. 여기 뒤에 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냈어요, 계속. 근데 저는 포티넷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티넷의 점수를 계속 더 줬어요. 더. 근데 한 번도 포티넷이 못 이겼어요. 총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로 뭔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포티넷에 남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해서 접고 저는 이제 한쪽을 딱 집어 먹었죠. 네, 남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거든. 이거 맞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거 한 2시간 고민하다가 와이프한테 찍어서 보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안 된다. 이거 가야 된다. 네. 사실 이걸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안 갑니다. 말씀드렸다가 일요일 날 다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회사에 들어올 때 아까 이제 포트넷처럼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은 1도 없었습니다. 정말 와, 개 재밌겠다.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팀에 약간 이제 리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저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존 LP라고 하는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건데 16개로 바뀌었거든요. 14개였다가. 근데 뭐 이건 둘째치고 지금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너무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포트넷 때도 그랬고 윈스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첫 번째 커리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살았죠. 네,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것들은 뭐 있더라고요. 예. 아마 제가 또 다른 데 가더라도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받았던 거는 그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내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그래서 너무나 그 저의 그 생각을 혹은 제가 생각했던 이 마인드를 더 폭발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어요. 하나 예를 들면 풀 퀄리티라고 하는 저희 LP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LP입니다. 좀 아껴 쓰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왜 굳이 아껴 써야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제 한국적인 생각을 제가 윈스 때 딱 탑재려고 딱 저걸 생각하면 그냥 아껴 써. 언제까지는 택시 못 타. 12시 넘어야 택시 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고객사에 무조건 가야 돼. 근데 택시 못 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고객 미팅을 가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받아야 되는 최상의 서비스와 만족도가 먼저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침 9시에 꾸역꾸역 지하철 타고 막 가다가 뭐땀 냄새도 나고 요즘 같은 날씨에 표정 굳어 있어. 그럼 고객은 일단 나를 보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고객이 그걸 보면 고객은 더 나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게 더 나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커스텀 옵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LP랑 충돌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풀 퀄리티를 집어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게끔 나는 아침 7시에 예약해서 고객사 앞까지 택시 타고 갈 거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딱 갔어. 그럼 고객은 너무 좋은 상태의 나를 보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LP에 대한 해석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LP의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그 해석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포트넷에서와 똑같이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네트워킹을 통해서 배웠고요. 제가 정말 지금도 놀랄 만한 건 뭐냐면 이 3시간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제가 지난 그 이전 회사 그리고 경력이 쌓이기 전 10년 미드 레벨까지 했었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시간이 걸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알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시간이거든요. 내가 안 해봤던 것들 했을 때.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은 거의 3분에 끝납니다. 안 해봤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끝 집어쳐. 거의 한 3분 안에 끝납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점점 그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내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텝업이 되겠죠. 핸즈온과 여러 가지 테이스를 내가 인식하다 보면 알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체득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 이제 역입니다, 역. 네.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1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37분 됐거든요. 제가 45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 챕터. 네. 역, 역, 피, 역, 땡. 땡. 오! 정말 비슷한데 그 의미가 맞아요. 역이라고 하는 건 해질 역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땡. 알아봐야 할 장소. 장소? 지금까지 가장 정확한데요?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역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질역 대충 이렇게 보잖아요. 네, 방향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이제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저는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좀 별개의 길을 갔거든요. 왜냐면 마이웨이. 네, 정말 마이웨이가 어떤 미친 정도의 마이웨이냐면 뭐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신입사원이에요. 여러분 다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며칠이죠? 24일. 26일 날 휴가를 냈어요. 저는. 근데 팀장이 갑자기 26일 날 일이 있대요. 회사 전체에 일이 있대요. 휴가 못 쓰고 안 쓰면 안 되냐? 제발 좀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걷다 대고 왜요? 왜 휴가를 내면 안 되죠? 야, 그래도 회사 생활인데 왜요? 알아서 하세요. 전 이랬거든요. 네. 왜냐면 회사 일이 내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뭐 팀장님이 사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나는 내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뭐죠? 잠깐 외골수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고민해 본다면 이제 크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연봉입니다, 연봉. 이게 토탈 컴펜세이션에서 TC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모션입니다. 이제 직급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 받쳐주려면 테크나 여러 가지 뭐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하나하나씩 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걸 다 맞추기는 너무 어려워요. 쉽지도 않고. 그래서 뭐 몇 가지 여기 밑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이런 것들에는 팁을 한번 이제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트워킹에 대한 펀더멘털 이제 이거는 이제 보안이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그리고 개발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 좀 있어요. 뭐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제 아니면 온프리미스에 대한 기술인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해본다라고 했을 개념이 이제 do it인데 여기에는 이제 핸즈온에 대한 부분이 좀 들어 있습니다. 핸즈온.
구체적인 액션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프로페셔널은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성을 이제 내가 갖기 위해서는 한 못해도 한 1년 이상, 3년 정도는 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더 당길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더 많은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시장 가치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좀 필요해요. 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전문 분야라고 했을 때,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보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난 이런 걸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하는 거. 여기에는 컨퍼런스 발표나 아니면 네트워크 지금처럼 계신 분들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이게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하실 때,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일 어려워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성장을 할 부분이 맞다고 하면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고 기술적인 부분 플러스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인더스트리에 대한 비즈니스 이해가 있으시면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어려웠고 팀장이 얘기하는데 뭐 그냥 디나이 해버리는 그런 스킬을 저는 옛날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학습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이제 차별성을 좀 갖추기가 어려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별성은 만약에 우리가 보안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가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요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뒤에가 나와 있는 워딩은 아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잡 스킬이 좀 필요한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학습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한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차원 한 차원씩 알아가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Security 제로 앤 제로인데, 제가 노란 색깔로 딱 저렇게 써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Security가 salt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 워딩 맞히시는 분께 제가 5만 원 상품권 드릴게요. 3, 2, 1. 들었어.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뜻을 혹시, 또한 뭔가 사건이 안 터지면은 약간 수치랑 취하고 약간 짜게 짜게 싸게 싸게. 짜다 짜다. 어, 상당히, 네, 인터레스팅, 예. 이번 추가된 필요한. 좋은 의견입니다. 네. 오, 가장 흡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네. 혹시 비슷한가요? 다른 분,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워딩. 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네. 소금 들어 많이 필요하다. 어, 비슷합니다. 그러면 5만 원을 받으시려고. 네. 혹시 다른 분, 네. 아, 어, 전 넌센스였는데, 네. 이제 기술적으로. 네. 네. 요거 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솔트라는 개념은 저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 만들 때 아까 얘기했는데, 음식 만들 때 정말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맛있다고만 하죠. 근데 굉장히 짜게 했어요. 싱겁게 했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 소금이 덜 들어갔다. 아니거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간장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죠.
그 워딩은 잘 될 때 소금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될 때 소금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보안은 딱 그런 의미거든요. 네, 잘 될 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보안이잖아요. 네, 그런 비즈니스의 이해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워딩을 여기다 썼고요.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장인데, 네. 여러분도 오늘과 같은 시간 있잖아요. 정말 되게 뜻깊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많이 하시고, 성진님하고도 제가 하고 있는 그 미더비 있는데, 시큐리티 그 미더비라고 있어요. 그 KL유지라고. 광고로 나온 건 아닌데, 네, 저기 QR코드 있고요. 저는 이제 원어원 미팅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미팅 하거든요. 그리고 요청하시잖아요. 제가 다 밥 삽니다. 진짜로요. 한 분도 제가 얻어먹은 적 없어요. 있나요? 없죠? 혹시 여기 계시지 않죠? 네. 제가 다 사드립니다. 시크릿 컨퍼런스를 꼭 참석 많이 하세요. 오늘처럼 네, 참석하시면 좋고요. 이건 제 링크드인 QR코드인데요. 네. 그냥 KLUG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질문 타임인데요. 네. 질문을 현상님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대단 시간이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현상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좋은 경험 공유해 주신 현상님한테 다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게 주세요. 저희 행사는 따로 클로징 없이 딱 여기까지고요. 뒤에 보시면 나가실 때 저희가 팜플렛 조그마한 명함 같은 거 있어요. 거기 꼭 이제 설문조사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다음 달에도 여기서 합니다. 꼭 이제 7시에 캘린더 꼭 비워놓으시고 다음 달에도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10,000원, 10,000원 저한테 연락처를 좀 주세요.